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게임 개발 환경 유니티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의 로컬 프로젝트, 우리의 컴퓨터 내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New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example이라고 한번 골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또한 골라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프로젝트를 잘 모아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골라주시고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문서에다가 유니티라고 이름 만들어줘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 organization 같은 경우는 개발자 혹은 어떠한 회사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건데 제 페이스북 아이디가 이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바꾸지도 못해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 같은 경우는 3D 엔진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3D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유니티를 공부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오프로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있던 우리의 회사 혹은 개발자 이름 부분이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Create Project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제 유니티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는데요. 거의 뭐 공포 영화예요. 이거 뭐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형태이겠죠. 아무래도 전부 영어고 일단 모든 내용이 다 영어다. 이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기능이 되게 많아요. 기능도 많고 이렇게 레이아웃 또한 많죠. 아래쪽에 뭐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다양한 리소스가 들어가는 공간 같고 이제 여기에는 뭐 하이어러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어떠한 계층 구조로 뭘 표현하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콘솔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어떠한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제 로그 같은 거 프로그램 안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작동해서 로그 같은 걸 출력할 때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제 이렇게 I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어떠한 정보 같은 거, 상세한 정보 같은 걸 출력하는 거라고 감이 오시죠? 바로 한번 하나씩 간단하게 주요한 것들부터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레이아웃 보이시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개발 환경을 의미하는 레이아웃을 하나씩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뭐 2x3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어요. 생소하죠? 그럼 4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뭐 디폴트 같은 게 아까 전에 맨 처음 보았던 형태이고요. 뭐 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길쭉하죠. 상당히 이 정도면 그래도 보기 편하네요. 뭐 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널찍하게 화면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2x3, 4 스플릿, 디폴트, 톨, 와이드 이런 것들은 다 이 게임 화면, 즉 이 씬 부분 가장 중요한 게임 화면에 해당하는 이 씬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보여줄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와이드라는 건 이제 이 씬 부분을 넓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이 카메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플레이어들은 화면을 보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와이드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의 너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이 씬을 어떻게 볼 것인지, 즉 개발 환경의 레이아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와이드나 이 2x3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디폴트가 그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디폴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씬 부분에는 실제로 게임 안에서 사용될 모든 객체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하나와 빛 하나가 나와 있죠. 당연히 3D 게임이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하겠죠. 생동감을 살려주기 때문이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레드 축, 그린 축, 블루 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실제로 X, Y, Z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X, Y, Z만 가지고도 모든 사물들을 다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는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움직여 보시면은 카메라의 위치가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마우스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휠을 누르셨을 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손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건데요. 우리의 키보드에서 Q를 눌러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차례대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Q, W, E, R, T예요. 차례대로 그냥 개발자들이 개발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마우스 휠을 눌렀을 때랑 똑같이 화면을 이동시키는 거고, 이 W,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객체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회전이에요. 특정한 객체를 회전시킬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객체의 크기를 확대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할 수가 있는데,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확대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4가지만 있어도 웬만한 객체들은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떠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위치 이동, 회전, 크기 조절, 이 3가지로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사람의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어디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 크기를 키울 수가 있죠. 이제 모든 사람의 각각 객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위치, 회전, 크기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디테일하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대충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디테일한 개발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즉,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씬 같은 경우는 게임의 전체 화면, 즉 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떠한 게임을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씬은 다르게 구성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카메라, 즉 플레이어가 보게 되는 해당 카메라의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플레이어의 시점에서 게임을 보고자 할 때 이 게임 탭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에셋 스토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임 내에서 사용될 다양한 리소스들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상점과도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선 다양한 무료 에셋을 포함해서 아주 우리 게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요소들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하이어러키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객체들을 계층 구조로 포함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객체들은 다른 말로 오브젝트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현재 씬에는 오직 2가지 오브젝트, 카메라, 라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컴포넌트 안에 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마치 트리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사운드, 텍스처, 스크립트 등 이제 모든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서 다양한 뭐 게임 캐릭터나 어떠한 배경음악 같은 걸 구매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존재하는데 특정한 객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출력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또한 이러한 객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우리의 캐릭터, 주인공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객체가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X좌표의 위치를 1 증가시킨다,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자의 어떠한 입력에 따라서 값을 바꿔주는 작업을 다 프로그래밍이란 것을 이용해서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래밍 코드들은 전부 다 스크립트라는 것에 담겨서 실제로 작동하게 되는데, 그러한 스크립트 파일들은 나중에 다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접 특정한 객체의 위치를 바꿔서 정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이러한 속성들이 바뀌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트랜스폼, 카메라, 이러한 뭐 플레이어, 레이어 이런 것들을 다 컴포넌트라고 말을 하고요. 이 안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 포지션, 로테이션 이런 것들은 다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속성의 어떠한 값들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유니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렇게 배웠던, 이제 이렇게 오늘 단순하게 공부한 이 유니티 개발 환경에서 실제로 게임들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